안녕하세요. 한강이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제가 요 며칠 전에 동네 할머니 물모다를 갈아드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물이 안 퍼진다고. 제가 분명히 고쳐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잘 달아드렸는데 물이 안 퍼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때 가봤어요. 할머니 모다를 돌리면은 후드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거예요. 모다에다 물을 아무리 버도 물이 안 퍼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봤더니 한강이가 모다를 거꾸로 달아놨어요. 물선을 거꾸로 연결을 해가지고 후드에서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 한강이가 정신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사는 게 그렇게 바쁘고 맨날 그러네요. 해도 끝이 없어. 지금 복숭아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다 했죠. 수정이 끝나가지고 비대기가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막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잎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잎이 막 전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꽃조가를 안 했어. 지금 냉해가 심해가지고 이제 꽃조가를 안 했잖아요. 부득이하게 못 해가지고 쭉정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꽃조가를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밤송이 마냥 쫙 달려 있잖아요. 이 나무가 이 많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장양분을 막 소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잎수 확보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이 적과를 못 한다는 거지. 나무는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조정양분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숭아 열매가 정확히 착과될 때까지,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간의 복숭아는 저장양분을 계속 소비하면서 열매도 키우고 잎을 전개해야 되는데, 키울 자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잎을 전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활착을 못하고 찌찌하게 있는 거지. 예전에 한강이가 꽃젓가를 했어요. 그때도 날이 엄청 추웠거든요. 꽃동에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꽃젓가를 안 했어. 한강이만 열심히 했거든. 옆집에 있는 형님이 음료수를 사들고 제 밭에 놀러 와가지고 물끄러미 저 꽃젓가 하는 거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형이 또 찾아와가지고 꽃젓가 하는 거를 물끄러미 쳐다봤지. 그 해에 이제 봉지를 싸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형님이 제 밭에 아줌마들을 모시고 왔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님이 앉아가지고 제 나무를 물끄러미 쳐다봤는데 형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아, 네 나무는 좀 다르다야. 형, 뭐가 다른데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복숭아 나무의 떡잎을 한번 봐봐. 내 복숭아 나무의 떡잎은 요만하거든. 근데 네 복숭아 나무의 떡잎은 이만하다야 하면서 제 복숭아 나무의 떡잎을 보고 우리 형님이 놀래고 갔어요. 자기 떡잎은 요만한데 한강이 떡잎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형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형님도 열심히 이제 꽃젓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꽃젓가를 한 결과지는 저장양분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렇게 잎의 전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이제 왕성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꽃젓가를 하지 않으면은 세포수가 30개고 위에 꽃만 밀으면은 세포수가 60개고 두 개 한 개를 두면은 세포수가 100개라고. 그러니까 지금 수정이 끝난 이 상황에서 이 복숭아 나무가 지금 하는 일이 잎을 전개하고 지금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근데 꽃젓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 많은 열매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 잎도 전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복숭아 나무가 수확 시기에 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올해 냉해 피해가 심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꽃젓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라도 지금 한강의
결과지 비전개하는 잎의 활력하고 꽃적과하지 않은 복숭아 나무의 잎이 전개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가수원 오면서 꽃적과하지 않은 나무, 꽃적과한 나무 이렇게 보면은 잎의 전개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꽃적과한 나무하고 하지 않은 나무하고 잎이 전개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강의 결과지 전개하는 속도와 그리고 일반 꽃적과하지 않은 복숭아 나무의 잎이 전개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복숭아 클 가지는 떡잎부터 다르다니까요. 떡잎부터 이만해. 꽃적과하지 않은 복숭아 나무의 떡잎은 요만하거든요. 근데 꽃적과를 한 복숭아 나무의 떡잎은 이만해요. 그러니까 복숭아 클 가지는 떡잎부터 크다는 얘기지. 물론 이 복숭아를 키우기 위해서 떡잎도 커야 되고 비배 관리도 해야 되고 도장지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강이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클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열매를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잎이 빠르게 전개해 가지고 잎수 확보를 빨리 해서 이 열매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강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꽃적과하지 않은 떡잎의 크기와 꽃적과한 복숭아 가지의 떡잎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잎수 확보가 얼마나 빠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거예요. 복숭아 클 가지는 떡잎부터 크다는 얘기예요. 비료를 질러 가지고 수세가 세 가지고 떡잎이 큰 게 아니라 저장양분만을 가지고 떡잎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한강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비료를 질러 가지고 떡잎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저장양분, 남아도는 저장양분을 가지고 세포 분열을 시키고 또 잉여양분 가지고 잎수를 조기에 확보를 해가지고 넘들 나중에 도장을 해가지고 잎수 확보할 때 벌써 열매를 키우는 그런 잎으로 벌써 전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